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의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7%로 마무리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3% 급락이 났어요.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비교해 본다면 이틀 연속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4.7% 급락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 SDI까지 이 세 개 종목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또 코스피가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은 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급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지난주 금요일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3,800억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은 900억 정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의 수급은 비슷했었고요. 반대로 외국인만 지난주에는 순매수였다면 오늘은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또 외국인도 1,6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만 모처럼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기아차는 오늘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는 2차원지 관련주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에코프로,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였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등락이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또 어제는 마이너스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1% 이상의 주가의 조정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자, 대만 증시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늘 시장이 좋지 않네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의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그와 관련된 국가들, 대만이나 국내 시장 모두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6월 마지막 주, 또 상반기의 마지막 주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5월 PC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 시간으로 28일 그쯤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났었고, 그 시장을 주도를 했던 것은 바로 HBM 관련주였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SK하이닉스였고, 그에 못지않게 참조를 해볼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시간으로 27일 그쯤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시장은 27일 목요일날 개장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엔비디아의 또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이때를 한번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도 이익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또는 살짝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떤 주가의 변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을 예단하지 마시고요.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업황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다 이해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지금 6%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6% 가까운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찝찝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동안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주도를 했던 종목이었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주 3일 동안에 처음으로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도가 있었고 또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수급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초에 약 2달 반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2달 정도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한 달 반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금요일날 3.5% 급락이 나왔었고 또 어제도 3.5%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매일같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도 상승했던 기간, 그거를 최근 시점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10일 날 이때 액면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장중에 위에 긴 꼬리가 달렸었고 또 62%의 급등이 나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그날 차트의 움직임을 오류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이 6월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2분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 넓혀서 본다면 상반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말이라든지 분기말, 그리고 상반기말 또는 연말 이 시점에는 많은 메이저 기관들에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을 위한다든지 또는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약간의 종목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쪽에서 더 많은 재료를 품고 있다든지 또는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시점부터 수급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유를 붙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시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면 이런 특정 시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를 내다볼 때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쯤에 주가의 고점이 될지 그리고 언제쯤 매도할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종목의 주가에 반등이 나왔던 시점, 그 시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면 실적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분기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 하반기까지 약 2년 동안의 실적 추이이고요. 매출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 그때는 2023년 2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디서 반등이 났을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찍었던 것은 22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3분기 말이죠. 그런데 실적이 바닥을 찍었던 것은 2분기쯤, 이쯤 되겠죠? 이 당시에 실적이 가장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얼추 보더라도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는 2, 3분기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였고 그거를 우리가 주가의 고점에서도 한번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20년 당시에도 21년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고 약 3분기 앞서서 21년 1분기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밀렸었죠. 자,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것은 2022년 3분기였었고 반면에 실적이 최저점을 찍었던 것은 바로 2023년 2분기였습니다. 즉 2, 3분기에 차이가 발생이 되었고 이걸 반대로 우리가 고점이 되었을 때 그때도 충분히 적용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많이 참조해 보시고요. 지금까지는 내년까지는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고 또 반도체 가격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정말 피크를 찍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꼭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지 않을 때 그때 계속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은 내가 길게 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 그 텀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었을 때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